제가 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퀀트 트레이딩에도 종류가 많지만 제가 했던 거는 알고리드믹 트레이딩이라고 그래 자동 매매인데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첫 번째 3천만 원만 모아라. 3천만 원만 모으면 그걸로 뭐든 할 수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데이뷰 피부과 체인 대표시죠? 네, 그러면서 또 주식 투자자이신 이종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소개말을 작가에게서 이렇게 받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현직 의사신데 또 알고리즘 퀀트 트레이더로 아주 큰 활동을 하셨다. 이 퀀트로 또 돈을 많이 버셨다. 이래가지고 야, 의사 생활 하시면서도 참 바쁘실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네.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리즘 퀀트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동 매매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트레이딩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그런 아니 프로그램을 수익만 잘 나면야 이상적이죠. 그럼요. 네, 수익만 잘 나면 근데 뭐 자동적으로 벌기도 하고 까먹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성과가 어땠습니까? 뭐 진짜 많이 벌 때는 그래도 한 달 수익률 뭐 25% 30%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뭐 매번 그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트레이딩의 신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에 25%에서 30% 정도 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퀀트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의 종목들을 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매도하고 네. 그 사고 파는 거의 기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은 제가 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퀀트 트레이딩에도 종류가 많지만 제가 했던 거는 알고리드믹 트레이딩이라고 그래 자동 매매인데 크게는 진짜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을 하느냐, 두 번째는 소형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조금 넉넉하게 호흡을 잡고 트레이딩을 하느냐 그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호흡을 가져가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뭐 길게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만 해줘도 돈을 벌 수 있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소형주 투자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만 말해서 뭐 복잡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시총 가장 하위 종목 50개만 그냥 2%씩 하면 100%겠죠. 그래서 50종목을 1년마다 그냥 리밸런싱만 해도 한 40년 동안에 한 3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그래도 연평균 20% 이상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지만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면 이제 어쨌든 근거 없는 투자보다는 훨씬 근거 있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감리 종목이나 관리 종목은 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흑자 종목만 선별한다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진짜 손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거래량과 주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고 결국에는 거래량과 주가만으로도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썼던 알고리즘은 급등주를 사서 약간 눌릴 때 사서 다시 튀어오를 때 파는 전략들을 주로 구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전략들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어쨌든 1년에 한 25% 30%의 수익률은 나왔다. 네, 뭐 근데 어떤 해는 또 까먹을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퀀트 투자는 1년, 2년 할 그런 투자는 아니고요. 10년, 20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CAGR이라 그러죠. 캐거라 그러는데 그게 2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도 20%대입니다. 네. 그 정도면 진짜 꾸준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어때요? 왜 이렇게
주식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유 뭐 복잡하지. 우리 또 의사분들 월급 괜찮잖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일단 거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개인사가 들어 있는데 제가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넓게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게 제가 공중보건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군복무 대체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어서 사실상 공무원이었죠, 신분이. 월급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고 그 와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뭐 아이를 가지니 돈 나갈 때도 많고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돈이 그냥 쑥쑥 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와중에 재테크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였죠. 지금은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없겠구나라고 조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제 가족 먹여 살리기도 바쁜 마당에 어떻게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중보건의는 사실상 스케줄이 9 to 6죠. 그러니까 공무원 스케줄이어서 시간이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중에 나왔던 책들은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신간 나온 거는 다 읽어봤고 고전들을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유명한 책들은 진짜 서점 틈나는 대로 서점 가서 다 읽어보고 뭐 그렇게 재테크를 공부를 하다가 정착을 하게 된 게 퀀트 트레이딩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시작할 때, 아, 이렇게 하면 벌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벌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자신감 가지고 부딪혔다가 깨지는 좌절할 많죠. 그 케이스들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네. 분들이 초보에서 뭔가 안정적인 주식 투자자로 되고 싶고 네. 또 특히 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까먹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뭔가 공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준이. 정확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공식은 당연하게도 젊을 때는 조금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수익률이나 수익금을 포기하더라도 안정성 있는 투자를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젊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이 높은 수익률, 수익금을 누릴 수 있는 게 복리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젊을 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를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만 해요.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세상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행을 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하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런 말들을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숨길 수가 없는데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장고 끝에 악수 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돈 버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형주 효과나 아니면은 주가의 일중 변동성, 시즈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런 되게 대중적인 공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의 비밀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강료도 많이 내고 뭐 공부 뭐 강의도 많이 듣고 그렇지만 진짜 그냥 실상은 그래요.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냥 시가총액 낮은 거부터 50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씩 삽니다. 그리고 감리 관리 종목 다 제외하고 흑자인 종목만 선정해서 1년마다 리밸런싱만 해도 그냥 연에 20%를 장기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면 버는 건데 퀀트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렵고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부하면서 정작 해답은 지나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의 케이스에서 어때요? 그 경험했던 어떤 실수들 있었다면,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잘 모르던 분야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작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액티브하게 손으로 매매하는 손매매라고 우리끼리 말을 하는데 액티브하게 트레이딩하는 걸 저는 잘 못해요. 사실상 초보입니다. 근데 시드를 5천만 원을 가지고 그걸 한 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달이 안 돼서 절반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5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250만 원 손실로 끝났을 것을 굳이 2,500만 원의 수업료를 낸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널리 알려지고 그냥 검증된 방법은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해봐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공격적인, 나이가 젊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주식들을 사는 게 좋을까? 어떤 그 퀀트를 찾을 때, 퀀트를 통해서 찾을 때 그 조건이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검색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뭔가 복잡한 비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복잡한 비밀이 없고요. 소형주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젊고 조금 액티브하게 뭔가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전에도 방송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호준 대표님 뉴지스탁 젠포트 같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뭐 흔히들 쓰는 노코딩 툴이죠. 코딩을 하지 않아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여러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코스닥 시장을 마켓 타이밍 삼아서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 종목을 팔고 코스닥 시장이 좋아질 때는 다시 한번 20개에서 50개 종목을 사고 이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트레이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 말고요. 자동 매매로 세팅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그냥 하위 50 종목,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50 종목을 사는 것을 그냥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은 CAGR 연평균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 나올 겁니다. 그리고 MDD라 그러죠. 우리가 그 최대 수익률에서 이제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최대 낙폭이 50%가 넘어가는 조금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좀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액티브하게 트레이딩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마켓 타이밍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소개를 드리자면 코스닥 지수의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코스닥 지수의 종가가 떨어지면 전 종목을 팔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의 위로 코스닥 지수의 종가가 올라오면 전 종목을 사는 방식을 반복하면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가고요. 아마 CAGR이 40%대로 조금은 아니에요. 사실 복리로 치면 어마어마한 건데 CAGR이 40%, 연평균 수익률이 40%대로 올라갈 거고요. 특히나 MDD는 30% 미만으로 줄 겁니다. 즉 우리 계좌가 아무리 많이 손실을 입어도 전체 금액의 30%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방어를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을 30-40%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슬리피지나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아서 오차는 있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손절을 못 해가지고 어렵죠. 계속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 콘트를 통해서 이 코스닥 지수 이동평균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시장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 맞습니다. 시장 전체를 팔아버리자. 맞습니다. 올라가면 좋을 때니까 그 상도만 올라가자. 맞습니다.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버린다. 네.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동물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만 봐도 똑같아요. 뭐가 좋아서 사는 건 맞지만 사실상 기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주식과 그런 오래된 명언이 있잖아요. 주식과 사랑에,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종목이 되게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목 자체는 좋고 나쁘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퀀트 투자는 정량적인 투자잖아요. 정성적인 투자를 할 땐 그 접근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량적인 퀀트 투자를 할 때는 주식 진짜 단적인 예를 말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숫자에 의해서 사고 파는 거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에 맞으면, 내가 원하는 조건식에 맞으면 기계적 손절을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손절하고 사고 원래 팔고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HTS를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그냥 그렇게 되게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식만 세팅해 놓고 그것도 사람이 하면 또 흔들려요. 이거 분명히 내일 되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서 HTS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통해서 설정을 하든 기계적인, 그러니까 자동적인 손절과 매매를 하게 되면 고민할 게 사실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월급장이들, 네. 월급장이들이 그 사실 종잣돈, 투자할 만한 종잣돈을 어렵죠.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종잣돈 어떻게 일단 투자 어느 시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우리 처남이 나이가 어린데 처남에게도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근데 사실 종잣돈이 그럼 1,000만 원이 종잣돈이야? 뭐 2천만 원 정도 그런 거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처남에게 딱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3천만 원만 모아라. 3천만 원만 모으면 그걸로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뭐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경매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네. 주식 투자야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3천만 원을 모으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 그것을 모을 때까지의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만 원 모으기가 사실상 직장인들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저축할 돈을 빼놓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을 수 있는 자제력이나 능력치를 보는 거예요. 3천만 원이란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0만 원 있어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수익률, 수익금 그런 게 높지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3천만 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조금 만족할 만한 수익금이 나올 텐데 그것을 모을 때까지의 그런 자제력과 그리고 어쨌든 공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처남한테 제가 처남한테 말했던 거는 너가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겠다. 사실 일종의 테스트였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언급했듯이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써라. 그래서 3천만 원을 모아라. 이게 제 처남한테 줬던 첫 번째 미션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은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한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노후 생활을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안정적인 어떤 잃지 않는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트 투자를 하려면 조건 검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퀀트라는 것은 공식이 나와 있어요. 소형주 투자는 그냥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소형주 투자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50대, 60대가 많다면 솔직히 말하면은 젠포트 같은 어떤 플랫폼을 새로 익히는 것도 힘들 거고 별로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퀀트 투자도 영역이 많은데 저는 이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것도 일종의 퀀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를 굉장히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자산 배분 투자의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근데 자산 배분 투자는 굉장히 쉬워요.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것조차도 싫다라고 하면은 자산 배분이 되어져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PAR, 그 다음에 정말로 쉬운 자산 배분 투자 중에서는 AOA나 AOR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제 ETF 종목들인데 AOA, AOR, 그 다음에 RPAR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쉬워요. 어떤 거를 추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OA는 주식과 채권을 8대 2 비율로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AOR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을 6대 4 비율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 세계에서는 흔히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글로벌 6040이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 주식을 60%, 전 세계 채권을 40% 사서 자산 배분을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 그게 AOR이라는 종목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RPAR은 조금 더 복잡한데 리스크 페리티 기법을 적용을 해서 리스크에 따른 자산 배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운용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고요. 저는 그런 것들 다 모르겠고 그냥 하나만 사겠다 하면은 AOR 사세요라고 하는 편입니다. 미국 주식 너무 좋죠. 하지만 긴 역사를 봤을 때 미국이 과연 이런 말 하면 반발이 있을 거 압니다. 그렇죠. 미국이 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물론 높은 확률로 망하지 않겠죠. 망하면 내 계좌가 망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넘어서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하면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의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전 세계 주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는 게 AOR이라는 종목이고 그거 하나의 그런 맞습니다. 원칙으로 다 담았으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필요 복잡하게 없습니다. 몇십 개 사고 네. 팔고 하는 것보다 네. 그거 하나 사자. 네, AOR 사면은 AOR의 이제 연평균 수익률은 8%에서 9% 정도 되고요. 네. 사실상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잖아요. 배당이 나오겠죠. 배당이 나옵니다. 네, 배당도 그냥 용돈처럼 쓸 수 있게 나옵니다. 한 몇 물론 프로나 나와요? 배당 수익률이 2% 3%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 네, 한 좋습니다. 연 한 10%에서 11% 뭐 이 정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재투자하면은 8% 9% 정도 나오는 거고 이제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배당이 나오는 걸 쓴다고 하면은 뭐 7, 8%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주식 투자 자체가 안정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을 6대 4로 섞었다는 거는 주식이 6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수익률도 그만큼 높죠. 그래서 8, 9%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배당도 나오고 연에 7, 8, 9% 정도 하면은 시장 수익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베타 투자라고 하는데 베타 투자 장기간 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 주 연령대가 50대, 60대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AOR 사면 됩니다. 이거 네, 그냥 사면 돼요. 네.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할 매수하는 것도 이런 것도 괜찮다. 분할 매수도 괜찮고요. 한 번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무조건 빠르게. 왜냐면 복리거든요. 복리로. 그리고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상 내가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그러니까 살 돈이 있으면 그냥 빠르게 그냥 사는 사버리고.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에 정말 많은 투자법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방식,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은 돈으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큰 돈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항상 작게 시작해서 다 까먹어도 될 정도로 작은 돈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월급의 절반 정도? 그 정도면은 물론 힘들겠죠. 마음은 아프겠죠. 하지만 그거 없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로 여러 가지 투자법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식도 좋고요. 그 조금 더 나아가서 액티브하게 트레이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액티브하게 트레이딩하는 것과 주식 투자는 약간 달라요. 정성적인 투자와 트레이딩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트레이딩은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그것만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앉아서 그 MTS만 보든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해도 되죠. 그래서 코인 트레이딩을 해도 되고 코인을 내가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게 시작하라.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 투자할 때 어떤 내가 사는 기업의 뭐 재무제표는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우리 보통 투자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별로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네. 책에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그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모든 분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성적인 분석을 하고 그런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근데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 있죠. 주식 투자가 전문이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부업 또는 재테크로서 주식 투자로 부수입을 올리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과연 공부해서 내가 뭐 강의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엄청나게 파고든다? 그런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가 좀 있으시고 뭐 귀찮다 그러면은 자산 배분을 하는 ETF를 사면 되고, 만약에 조금 젊고 나는 액티브하게 배울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퀀트 투자를 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자동 매매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은 젠포트 같은 툴을 이용해서 자동 매매를 자동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알고 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재무제표 분석하고 공시 분석하고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본업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절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그거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거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는 정말 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퀀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알겠지만 잘 맞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거 뭐 도대체 뭔 소리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퀀트 자동으로 내가 전체 수천 개의 종목들 가운데서 이러한 종목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조건을 미리 딱 해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뭐 젠포트가 됐든 이런 것들, 아니고 뭐 아니면 HTS 같은 데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사고 팔고 그냥 이대로만 놔둬도 충분히 1년이 지나면 말씀하신 뭐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99% 맞는데요. 1년 말고 10년으로 하면 10년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년은 손실 볼 수 있어요. 근데 10년 단위로 손실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을 하면 복리가 장난이 아니겠는데. 네, 20%씩 맞습니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몇 배로 불어나겠네. 4년 20%면 한 3년 4년이면 더블 되는 거 아닌가요? 20%면 복리로 치면은 사실 우리가 7이 법칙이란 게 있는데 20%면은 3점 몇 년마다 더블이 되네요. 진짜 그래요. 막 그런 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네, 아마 안 할 분들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확신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더 좋은 주식들이 눈에 보이니까.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강의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방송들도 많이 있고 좋은 정보들도 넘쳐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말을 듣고 있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정말 죄송하게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을 잘한다고 소문난 분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기조와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수익을 내는 답이 정해져 있고요. 굳이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논문들도 많아요. 심지어 소형주 효과에 대한 논문들도 많은데 그냥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번에 팔까?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퀀트 투자, 그 조건에 맞는 여러 종목들을 사서 계속 리밸런싱만 해주면서 가져가는, 네. 그것을 좀 더 선호한다.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서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방법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방식들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무엇일까 또 고민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퀀트 투자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 이제 요 다음 단계 좀 더 자세하게 퀀트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퀀트 투자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까지 이종진 대표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